콜레스테롤 수치로 심장 건강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세요.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정상이라 할지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동맥 플라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플라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를 사용한 특정 아침 음료가 어떻게 동맥 침전물을 자연적으로 녹이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 음료를 마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맥 플라크가 영구적인 종신형이라고 믿습니다. 동맥이 막히기 시작하면 강력한 약물로 관리하고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예방심혈관 치료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플라크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진대사에 반응하는 구조물입니다. 올바른 생화학적 신호를 주면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자신의 면역세포와 효소를 동원하여 그 위험한 침전물들을 녹이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역전을 유발하는 화합물들은 값비싼 약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침의 특정 시간대에 그것들을 섭취한다면 그것들은 혈관 시스템의 내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한 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맥을 고압 호스의 안쪽 내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호스가 새 것일 때는 어떤 것을 통과시키든 피가 쉽게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마찰, 높은 혈당, 그리고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면 내피라고 불리는 안쪽 내벽이 금이 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표면은 콜레스테롤, 칼슘, 그리고 세포 잔해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끈적한 덫이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플라크는 부엌 파이프의 기름때처럼 단순한 수동적인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면역세포로 가득 찬 고도로 염증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근본적인 염증을 해결하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기만 한다면 그 플라크는 여전히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터져서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염증이 생긴 지질핵을 가진 얇은 캡을 형성합니다. 동맥을 자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진정으로 청소하려면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정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첫째, 혈관을 이완시키고 위험한 끈적임을 제거하기 위해 산화질소, 니트릭 오사이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둘째,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강화하여 동맥벽에서 지방을 물리적으로 빼내어 처리를 위해 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셋째, 염증성 대식세포를 진정시켜 플라크 캡을 침식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잔해물을 청소하기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내피를 치유하기 위해 골수에 내피 정후 세포로 구성된 수리팀을 보내도록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임상문헌은 이러한 역전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여러분은 몸이 이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일일 프로토콜을 첫 번째 재료부터 구축해 봅시다. 동맥 청소, 프로토콜의 기본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시다. 6번째 팁은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생비트 주스 200ml 또는 대략 4분의 3컵입니다. 왜 비트를 사용하나요? 비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농축된 무기질산염의 식이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특정 2단계의 효소 과정을 사용하여 이 질산염을 직접 산화질소, 니트릭 오사이드로 전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화질소는 심혈관 시스템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이는 혈관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에 이완 신호를 보내 즉시 동맥벽을 확장하고 혈액을 통과시키는 엄청난 압력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플라크 감소에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내피 표면을 코팅하여 매우 미끄럽게 만들고 산화된 지방, 칼슘 및 끈적한 혈소판이 손상된 부위에 처음부터 달라붙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이 하나의 뿌리 채소를 일상에 추가한 환자들은 단 몇 주 만에 혈류맥의 확장, 플로 메디에이티드 다일레이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루 중 나중에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이것을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과정은 약간 산성인 위 환경과 입안의 특정 박테리아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둘은 긴 밤의 단식 후에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공복에 마시면 이 중요한 생화학적 전환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신선하게 짜낸 주스가 항상 이상적이지만 냉압착병 주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고 진정한 약효를 얻기 위해 서빙당 최소 300mg의 질산염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프로토콜을 계속 구축해봅시다. 5번째 팁은 여러분의 혈관 보호제입니다. 신선하게 간 생강 1티스푼, 약 5g입니다. 그 단순한 뿌리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심혈관 분야에서 이들은 저용량 매일 아스피린과 놀랍도록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혈소판이 서로 뭉쳐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억제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사용 시 위벽을 서서히 침식할 수 있는 합성 아스피린과는 달리 생강은 어떠한 가혹한 위장 부작용 없이 이 효과를 얻습니다. 또한 내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염증 신호 분자인 NF-kappaB를 직접 억제합니다. 신선하게 간 생강을 비트 주스 베이스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계속해서 4번째 팁으로 넘어갑시다. 가공하지 않은 생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 즉 15ml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물학적 시너지가 진정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활성 성분은 아세트산인데 이는 VLDL, 즉 혈관벽에 박히는 위험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풍부동맥 입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특정 지단백질을 생성하는 간 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음료에서 사과 식초의 즉각적인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비트 주스의 중요한 질산염, 아질산염 전환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완벽하고 약산성인 위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 예방치료 진료에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시큼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특정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아침 프로토콜의 효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호제를 건너뛰지 마세요. 항상 어머니 mother가 포함된 가공하지 않은 생사과 식초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폴리페놀 효능을 얻고 혼합물에 바로 저어 넣으세요. 3번째 팁은 여러분의 생화학적 촉매제입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 약 30ml입니다. 이 단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신선한 레몬즙에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비타민C는 혈류에서 중요한 구출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트 주스에 의해 생성된 산화질소가 소모되고 산화될 때 비타민C는 그것을 활성 형태로 적극적으로 재활용합니다. 이는 아침 음료의 동맥 개방 및 혈압 강화 효과를 극적으로 연장하여 치유 과정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도록 합니다. 또한 생강의 생물학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산성이며 비타민이 풍부한 환경은 강력한 진저로를 가두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장에서 조기에 분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임상 경고에 유의하세요. 저온 살균된 병에 든 레몬즙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병에 담기 위해 필요한 강렬한 열 처리 과정은 휘발성 생물학적 효소를 파괴하고 비타민C 함량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특정 혈관 효능을 얻으려면 마시기 직전에 과일에서 직접 신선하게 짜내야 합니다. 이제 강력한 핵심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생마늘 반쪽을 잘게 다진 것입니다. 약 1.5g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침 음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약용 유기황 화합물을 생성하는 즉각적인 효소 반응을 유발합니다. 알리신은 여러분의 생물학적 플라크 파괴자입니다. 그것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직접 차단함으로써 작용합니다. 플라크를 끈적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또한 대식세포의 전염증성 신호 전달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본질적으로 면역세포에게 동맥벽 공격을 중단하고 청소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놀랍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무작위 시험에서는 초기 동맥 경화증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매일 표준화된 마늘 제제를 섭취한 사람들은 위약그룹에 비해 경동맥 내중막 두께, 플라크 부담의 직접적인 구조적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다져서 음료에 넣기 전에 정확히 60초 동안 도마 위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짧은 대기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리신이 완전히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만약 즉시 산성 주스에 넣거나 심지어 더 나쁘게는 요리한다면 효소를 파괴하고 심혈관 효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1분 동안 그대로 두어 알리신이 활성화되게 한 다음 저어 넣으세요. 첫 번째 팁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행 전략입니다. 31 프로토콜. 여기에서 모든 것을 1일 습관으로 통합합니다. 비트 주스 200ml, 생강, 사과 식초, 신선한 레몬즙, 그리고 활성화된 생마늘을 한데 섞으세요. 잘 저어주거나 짧게 블렌딩한 다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섭취하세요. 첫 식사 20분 전에 정확히 이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거나 절반을 나중에 마시려고 남겨두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임상적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안에 마법 같은 초음파 검사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동맥벽의 진정하고 측정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시작하려면 혈관 시스템에 이 1일 프로토콜을 꼬박 4주 동안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치유 과정을 증폭시키기 위해 4가지 특정 기능성 식품을 식단에 통합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석류 주스 120ml를 마시세요. 석류에는 동맥벽 염증을 직접 줄이고 몸의 복구세포를 자극하는 독특한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2에서 3회 자연산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세요. 해양 오메가3는 내피세포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플라크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시금치나 루꼴라와 같은 짙은 잎채소를 매일 2컵 섭취하여 식이질산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세요. 마지막으로 생호두 30g, 즉 작은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는 동맥이 최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직접적인 아미노산 전구체인 L-아르기닌을 공급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프로토콜을 즉시 망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이 음료를 마시기 전에 항균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산염 산화질소 전환은 사실 혀에 사는 자연적인 박테리아에서 시작됩니다.
구강청결제는 이러한 박테리아를 무차별적으로 죽여서 비트주스의 심혈관 효능의 최대 90%까지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항상 주스를 먼저 마시고 그 후에 이를 닦으세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마늘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열은 알리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즉시 증발시킵니다. 구운 마늘, 마늘가루, 마늘소금에는 알리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것으로 신선하게 다져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러한 통곡물을 한 움큼의 보충제 알약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캡슐로 또는 비트 주스를 질산염 정제로 대체하는 것은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천연 섬유질, 수분 매트릭스, 그리고 함께 발생하는 생물학적 화합물은 치유 메커니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충제는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의 미래는 유전이나 나이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동맥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생물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의사이지만 여러분의 주치의는 아닙니다. 새로운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현재 혈압약이나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항상 주치의나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공유된 과학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가 표준 수치는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이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켜본 수십 년 동안 깨끗한 검사 결과와 훌륭한 생체 지표로 이를 진정으로 비켜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운 좋은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몸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피는 다시 산화질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화학적 신호를 주면 됩니다. 이러한 자연 프로토콜이 강력하게 효과적이지만 저는 교육 목적으로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현재 스타틴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일상적인 건강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주치의나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는 빈 클릭 믿기가 아닌 실제적이고 증거 기반의 건강 콘텐츠를 찾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30일 프로토콜을 실천할 것이라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